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최근 포드의 짐 팔리 CEO는 카앤드라이브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는데요. 포드가 모델 3를 완전히 분해한 결과 그들은 자동차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바퀴 달린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포드는 전기차를 만들수록 대당 수천 달러의 손해를 보고 테슬라는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투자 수익으로 직결되는지, 그리고 포드가 왜 자존심을 꺾고 테슬라의 방식을 그대로 복제하려고 하는지, 이 레거시 자동차들의 생존 전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간단한 테슬라 뉴스부터 확인해 본다면, 테슬라 전문 드론 파일럿인 조 태그마이어는 기가 텍사스 상공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이버캡 무리를 포착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총 25대의 사이버캡이 공장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 중 최대의 사이버캡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장의 출고 구역에서는 14대가 현재 대기 중이고, 또 충돌 테스트 시설에서는 9대가 안전성 검증을 위해 대기 중이며, 최종 점검 구역에서는 2대가 라인 끝에서 포착되고 있는데, 주차된 차량 외에도 공장 단지 내부를 실제로 주행 중인 사이버캡들이 추가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착이 중요한 이유는 테슬라가 지난 2월 중순 첫 번째 생산용 사이버캡을 출고한 이후 불과 보름 만에 수십 대의 테스트 양산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현재 테슬라는 언박싱 공정으로 사이버캡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혁신적인 모듈형 조립 방식으로 인해서 공장의 부지를 줄이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이 공정이 실제 대량 생산에서도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더하게 됐었는데, 잘 작동하고 있다는 확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또 9대가 충돌 테스트장에 있다는 것은 대량 생산을 앞두고 최종적인 안전 인증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현재 테슬라의 계획은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4주에서 8주 사이,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안에는 기가 텍사스에서 수백 대 또는 수천 대의 사이버캡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착되고 있는 25대의 사이버캡은 핸들도 페달도 없는 3만 달러 미만의 순수 자율주행 차량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의 아키텍처가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초기 램프업을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제조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과연 사이버캡은 인간의 운전이라는 노동을 끝낼 수 있을지, 또 테슬라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X와 XAI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75억 달러, 한화로는 25조 원 정도의 부채 전액을 조기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이 전해졌습니다. 이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부채 상환을 주도하는 곳은 두 회사의 자금을 조달해 왔었던 모건 스탠리라고 하고요. 모건 스탠리는 이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기관들에게 X와 XAI가 빌린 돈이었던 175억 달러 전체를 갚을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부채의 구성을 한번 살펴본다면, 2022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125억 달러를 빌렸었고, 또 작년 6월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이 채권과 대출로 조달한 50억 달러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XAI가 발행했던 30억 달러 규모의 고수익 채권의 경우 원래 2년 이상 보유할 것을 예상하고 계약했었던 것이지만, 즉 투자자들에게 이자 수익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프리미엄까지 얹혀주면서 빚을 털어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왜 지금 전액 상환하려고 하는가? 이 점이 궁금한데요. 스페이스X의 상장을 위한 재무제표의 대청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스페이스X가 이번 3월 중 SEC에 IPO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무려 1.75조 달러에 육박하는 초대형 상장을 앞두고 X와 XAI가 가지고 있는 이자 부담과 부채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해서 기업의 건전성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것만 같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는 흩어져 있었던 자신의 사업체들을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 통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일론 머스크는 이 빚을 다 털어내고 난 후 그 다음 행보가 우주를 개발하게 될지, 아니면 AI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포드 이야기로 넘어가면 짐 팔리 CEO는 테슬라와 애플 출신의 핵심 엔지니어였었던 더그 필드와 함께 테슬라 모델 3를 낱낱이 분해했다고 하고요. 그 결과 이 120년 포드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겼다고 합니다. 자, 가장 큰 충격은 차량 내부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와이어링 하네스, 즉 배선 뭉치에서 나타났는데, 이 포드의 주력 전기차인 머스탱 막 2는 이 테슬라 모델 3와 비교했을 때 배선 길이가 무려 1.6km나 더 길었다라고 하고요. 이 불필요한 배선 때문에 포드의 차는 테슬라보다 31.75kg이나 더 무거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기술의 차이로 인해서 이 32kg나 불필요한 무게를 더 얹고 다녔다라는 것이고, 이미 공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테슬라와 포드는 승자가 정해졌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중앙 집중식 아키텍처를 통해서 배선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포드는 각 부품을 따로 제어하는 매우 구시대적인 방식 안에서 차를 구리선으로 도배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32kg이라는 무게가 별로 차이가 안 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드는 훨씬 더 큰 배터리를 탑재해야만 하게 됩니다. 이 짐 팔리 CEO는 이 설계적인 오류 때문에 전기차 한 대당 약 $200의 배터리 비용을 추가로 지불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한마디로 포드가 차 한 대 만들 때 테슬라보다 약 30만 원 정도를 길바닥에 버리고 시작하는 셈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연간 10만 대를 생산한다고 가정한다면 배선 설계의 비효율성 하나 때문에 연간 295억 원 이상의 이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작은 점 하나가 바로 대량 생산에서 나타나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프로토타입은 쉽고 대량 생산은 어렵다라는 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드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짐 팔리 CEO는 이를 편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포드의 방식은 기존의 부품 공급망에 전화를 걸어서 이 배선을 더 보내달라고 주문하는 전통적인 방식이고, 이 공급업체가 시키는 대로 부품을 사다가 끼우니 배선은 엉킬 수밖에 없고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방식은 처음부터 가장 작은 배터리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 이 모든 부품과 전력 체계를 통합 설계하고 있고, 한마디로 테슬라는 자동차를 부품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포드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해서 효율성을 망치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포드가 마주하고 있는 공포는 테슬라의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 전기차 때문에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짐 팔리 CEO는 테슬라를 분해하면서 설계의 패배를 인정하고 있을 때 이 포드를 훨씬 더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 때문이라고 하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가 멈춰있을 때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대도약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짐 팔리는 코로나 규제가 풀리자마자 이 중국을 방문했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요. 이 포드에서 목격한 중국의 전기차는 더 이상 이 서구권의 기술을 베끼는 수준이 아니었고, 포드가 멈춰 있었던 3, 4년 사이 중국 브랜드들은 기술 격차를 완전히 뒤집고 이 포드보다 수년 더 앞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짐 팔리 CEO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바로 중국 가전업체인 샤오미가 만든 SU7을 직접 수입해서 6개월째 타고 있었다라는 고백도 나왔는데요. 자신은 이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이 자동차 전문 제조사도 아닌 샤오미가 첫 번째 차에서 테슬라 수준의 유저 인터페이스와 생태계의 연결성을 구현해 놓은 것에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포드의 짐 팔리 CEO는 중국의 습격과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격차를 확인한 뒤 이 포드의 모든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이 전기차 모델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제조 방식 자체를 뿌리부터 바꿔야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포드의 부활이라고 알리는 모델 T 모먼트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포드는 최근 전기차 사업에서 무려 195억 달러, 한화로는 약 28조 원이라는 자산 상각이라는 것을 단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의 가치가 떨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만큼 장부에서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방식으로는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새 판을 짜게 되는 것인데, 그 결실은 2027년 공개될 차세대 중형 픽업 트럭에서 나타날 예정이고, 1.6km의 배선과 32kg의 불필요한 무게를 완전히 제거한 전용 아키텍처를 도입했으며, 이 테슬라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조 효율성을 갖춘 이 포드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포드 CEO의 전략은 매우 명확해 보이는데요. 하드웨어는 테슬라를 복제하고 소프트웨어에서는 독자 생존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드웨어는 좀 뜯어보고 배선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테슬라가 수십 년간 쌓아온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따라잡을 수가 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포드는 테슬라의 가장 큰 고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드의 CEO인 짐 팔리의 인터뷰를 보고 있다면 포드의 생존 전략은 이 자존심을 버리고 테슬라의 표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2023년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었던 사건은 바로 포드가 레거시 제조사 중 가장 먼저 테슬라의 충전 표준인 NACS를 전격 채택한 것입니다. 당시 다른 제조사들은 테슬라 밑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이 포드는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 검증된 테슬라의 네트워크를 빌려 쓰는 선택을 하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하드웨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출시 후 경쟁사의 CEO들에게 48V 아키텍처 매뉴얼을 보냈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짐 팔리는 달랐고 실제로 포드가 2027년에 내놓을 차세대 트럭의 플랫폼에는 48V 아키텍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6km의 배선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48V 기술이기 때문에 이 포드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이 포드가 어느 정도 하드웨어는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궁극적으로 따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이고 이 테슬라가 수십조 원을 들여서 구축했던 슈퍼컴퓨터 도조와 이 수억 마일의 실주행 데이터는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가 텍사스에 늘어서고 있는 25대의 사이버캡을 보고 있다면 앞으로 이 차량이 도로를 뒤덮는 그 현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대중의 인식은 점점 바뀌게 될 것인데 직접 운전하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노동이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차와 그렇지 못한 차의 가치는 큰 차이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운전이라는 노동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포드가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테슬라의 FSD 라이센싱이라고 생각하고 이 NACS를 통해서 테슬라 생태계에 발을 들였고 또 48V 아키텍처를 통해서 테슬라 하드웨어를 따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궁극적으로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까지 이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유연한 레거시 회사가 바로 포드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검증된 기술을 빌려와서 자신의 브랜드에 녹여내는 회사가 결국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요. 끝까지 스스로 해보겠다라는 회사와 빨리 테슬라의 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회사에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본다면 이 포드의 CEO인 짐 팔리는 헨리 포드가 살아 돌아온다면 아마 이런 거대한 전환기를 보고 흥분하면서 밤을 지새웠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헨리 포드가 모델 T로 이동의 자유를 선사했듯 테슬라는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데 과연 2027년 포드가 새로 내놓을 차세대 트럭에는 어떤 하드웨어가 들어가게 될지 궁금하고요. 또 그 안에는 이 포드가 독자적인 AI 구축에 성공하게 될지 아니면 테슬라의 FSD를 탑재하겠다라는 말을 하게 될지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포드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많은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가져오고 그냥 굴러가는 전기차에 넣기만 하면 알아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포드 CEO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근본부터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